자, 2007년 국가직 물리학회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연못에 살고 있는 물고기 환한 대낮에 물속에서 물 표면을 향하여 위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인데 이 물 속에 물고기가 있다 이거야.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물 표면을 향하여 위를 본다. 그런데 물고기가 표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60도 각도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수직선에 대해서 이게 60도다 그랬거든. 그리고 보고 있을 때 물고기가 볼 수 있는 것은 단 물과 공기 경계면에 대한 임계각이 49도다 그랬어요. 이건 내부 전반사 문제입니다. 내부 전반사가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 쪽으로 진행한다. 즉 여기서는 물에서 공기 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깥을 보니까 물에서 공기 쪽으로 이렇게 빛이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맞죠. 두 번째 조건은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되냐?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그래. 조건이. 근데 지금 입사각은 몇 도라 그랬어? 60도라 그랬거든. 60도. 근데 임계각은 몇 도라 그랬어? 49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60도가 49도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내부 전반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 빛은 이쪽 방향으로는 하나도 갈 수 없고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똑같은 각도 60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물고기가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바닥에 있는 연못 바닥은 광선 역진의 원리. 광선은 반대 방향으로도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광선 역진의 원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내부 전반사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물고기의 눈에는 바로 연못 바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야? 2번이지. 연못 바닥에 있는 물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어떻게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평행판 축전기의 두 판 사이가 진공일 때 200V 전이차를 주어 충전시킨 후 여기까지. 자, 평행판 축전기가 이렇게 있다. 평행판 축전기가 이렇게 있다. 얘의 값은 C0라고 그러자. 그래서 충전을 시켰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기서부터까지 몇 볼트? 200V로 충전을 시켰다. 그 다음에 외부 회로와 절연시키고 이 충전시킨 얘를 절연시키고 어떤 유전체로 채웠더니 전이차가 5분의 1로 감소했다. 이 말은 자 처음 상태는 전하량의 값을 보면 Q는 C0V 이렇게 있는데 C0 값에다가 V가 얼마야? 200V잖아. 20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어? 이걸 절연시킨다 그랬어. 절연시키니까 얘만 남은 거야. 얘만 이렇게 남은 거라고. 이렇게 끊어진 거야. 끊어진 거. 그리고 나서 사이에다 어떤 유전체를 이렇게 채웠다. 이게 채웠다. 그 유전체가 입실론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비유전율을 유전체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됐을 때 얘의 전기 용량을 C라고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렇게 했더니 이때 걸리는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가 여기 걸리는 전이차가
그러면 전기차가 5분의 1로 감소했다. 즉 5분의 1 V, 즉 다시 말하면 5분의 1 곱하기 200V. 그래서 40V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 네. 그렇다면 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전기 용량 공식 C는 어떻게 돼? 입실론에 D분의 S. 동시에 C, 이건 C0일 때는 입실론 제로가 되고 C일 때는 입실론에 D분의 S.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말해서 입실론의 값이 달라졌으니까 입실론의 값이 제로에서 입실론으로 바뀌었으니까 전기 용량이 달라지겠지. 근데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자고. 얘는 C0는 V분의 Q0. 근데 Q0는 얼마였어? 처음에 C0 곱하기 200이었거든. 얘가 C0 곱하기 200. 예,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 V가 얼마야? 200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놓자고, 이렇게. 놓자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여기에 충전됐든 Q양이 어디로 도망을 못 가지. 여기에도 그냥 Q지. Q.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뭐야? Q가 일정하다 이거야. Q가 일정하다. 그래서 대입하면 Q는 C0V 이거로 C 그 다음에 V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C0가 얼마냐? 그냥 C0라고 그러면 되고 C0 이거는 200 C는 얼마? C 그 다음에 요건 40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서 계산한 게 V가 40이죠? 이거 얼마야? 5라는 말이야. 5.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전기 용량 C는 5배의 C0 처음 값의 5배가 됐다. 그런 뜻이야. 그럼 처음부에 1번을 보면 전기 용량이 5분의 1로 감소했다. 하는데 5배로 증가했잖아. 5배가 됐으니까 얘는 틀린 거고. 두 번째로 극판에 축전된 전하가 5배로 두 번째 전하량은 일정하잖아. Q는 일정. 그러니까 두 번째 항도 틀린 거고. 세 번째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세 번째는 에너지 축전 에너지 E는 2분의 1 CV 제곱꼴이거나 2C분의 Q 제곱꼴인데 보면 전기 용량도 달라졌고 전위도 전이차도 달라졌어. 근데 C는 5배가 됐고 얘는 5분의 1이 됐으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5분의 1배가 된 거란 말이야.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라 그랬어? 유전체를 채울 때 축전기가 외부에 일을 해줬다. 에너지가 5분의 1배로 떨어졌으니까 에너지가 감소했단 말이야. 감소했으므로 당연히 에너지가 바깥으로 유출된 거지.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됐다 그 말이야. 에너지가 방출된 거다. 그러니까 외부에 일을 해줬다. 이렇게 외부로 일을 해주면 자기 자신에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얘가 답이 맞지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아시겠죠? 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태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저장되어진 전하량 Q는 요게 절연돼 있어도 어디로 도망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엔 전하량 Q가 모여 있으니까 Q가 일정하다. Q가 일정하다라는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Q가 일정하니까 C와 V의 곱들이 일정하다. 여기 있어. 이렇게 해서 바로 쭉 정리해주면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예.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자, 이번에 3번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지표면으로부터 900m 상공에 떠 있는 구름층과 지표면을 평행판 측정기의 두 판으로 생각하자. 구름층의 면적이 1km일 때
전기 용량 F는 여기 잘못된 게 1km 제곱이거든. 1km 제곱. 1km 제곱일 때 전기 용량 얼마냐 이랬거든. 네. 단 공기의 균일 입실론 제로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롬 자승파 뉴턴 메타다. 제곱이다. 이랬거든. 이것도 미터를 소문자로 써야 돼요. 미터를 소문자로 써야지 대문자로 쓰면 안 돼.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3번은 자, 구름이 이렇게 있어. 구름이다 이거. 구름이 여기서부터까지의 면적이 1km의 제곱이야. 네. 그리고 얘가 지표면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900m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평행판 측정기의 전기 용량 공식 C는 입실론 제로의 D 분지 S. 이때 S는 면적이거든. 면적. 걔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입실론 제로 얼마?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D가 얼마? 이거 D가 이거야. 900. 그 다음에 구름의 면적. 그러니까 1km의 제곱이니까 1000m 곱하기 1000m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할 때 망설이지 말고 공 2개부터 처리해. 이렇게 9하고 9를 약분해버려. 그럼 어떻게 남는 게 계수는 1만 남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에서 이거는 하나 둘 셋 4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10에 마이너스 8승이 나와. 답이 몇 번이야? 2번이겠네? 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하고 여기 공기를 진공으로 취급했을 때 이제 입실론 제로라는 값을 쓰는데 그 값은 원래 8.55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실론 제로는 원래는 8.55야.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기 위해서 이거를 9라고 놓은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약분이 될 수 있는 문제 그런 형태로 출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야 손으로 풀지 전자계산기 갖고 푸는 게 아니잖아. 예. 자,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네. 4번.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6 엘렉트론 볼트이다. 이건 같이 붙여야 돼. 엘렉트론 볼트를. 전자가 첫 번째 들뜬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얘기는 뭐냐면, N가 2다. 그런 뜻이야. 이게, N가 2다. 이런 뜻이고,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그렇게 돼요. 이건 바로 여기다 할게. 2와는 마이너스 1분의 13.6 엘렉트론 볼트야. 그 다음에 E2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6 엘렉트론 볼트거든. 왜 그러냐면 2의 n이 마이너스 n 제곱에 13.6 엘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니까 그렇거든. 이걸 풀면 되거든.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3.6 엘렉트론 볼트.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3, 12, 4, 4, 16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4 엘렉트론 볼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이 3번이 쉽게 나오죠. 3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호의 제1가설, 제2가설 할 때 에너지 준위 공식 유도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요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이제 5번.
우라늄 92, 235에서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바르게 된 것을 골라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235, 92의 우라늄이다 그 말이야.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요거를 양성자수라 그랬어. 양성자수라 그러고 요거를 질량수라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야. 질량수. 근데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성자수는 어떻게 될까? 중성자수는 이걸 넘기면 질량수에서 빼기 양성자수 하면 되겠지? 양성자수. 그러면 질량수가 235고 빼기 양성자가 92개 있으니까 얘는 143개가 된다. 그럼 양성자수가 92개, 중성자수가 143개. 답이 당연히 2번이겠죠? 2번이더라.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정한 압력 10의 5승 파스칼 하에서 저게 1바야. 1바를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불러. 하에서 어떤 실린더 내부 기체 부피가 0.01m 3승에서 0.03m 3승으로 부피가 3배 팽창했다. 이 과정에서 1000줄의 열이 이 기체에 전달되었다면 이 기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 식이야. 연력학 제1법칙. Q 이꼬로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 플러스 온도 변화 PdV. 이게 원래는 인테그랄 PdV여야 되는데 일정한 압력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보면 일정한 압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일정한 압력이니까 정압 변화거든. 정압 변화니까 P가 바깥으로 나가. 그리고 이게 dV니까 1, 2니까 결과 어떻게 돼? P에 V2 빼기 V1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거든 이거. 이걸 델타 V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쓰는 거지. 예. 그대로 대입하면 되네. 예. 열이 1000줄이래. 1000이 전달됐대. 그러니까 플러스 1000 이꼬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거 델타 U 플러스 압력은 10의 5승. 그 다음 최적은 V2에서 V1을 빼. V2가 0.03. 0.03 빼기 V1은 0.01 이렇게. 네. 이쪽으로 넘기면 델타 U는 1000 빼기 이게 0.02 곱하기 10의 5승이거든. 결국 뭐야? 1000 빼기 요거는 2000이거든. 2000. 따라서 마이너스 1000. 이 말은 뭐야? 델타 U는 나중에 에너지 빼기, 나중 빼기 처음이라는 뜻인데 그게 음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나중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1000줄 감소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야겠지. 답이 몇 번? 2번이네 이것도. 예. 어떻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굴절률이 유리의 굴절률보다 작고 공기보다는 큰 불화 마그네슘을 유리 위에 적당한 두께로 코팅하여. 자, 봐. 불화 마그네슘의 굴절률 N이 유리의 굴절률은 2분의 3이라고 그랬어. 공기의 굴절률은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공기. 이게
유리거든. 근데 유리의 굴절율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 예. 그걸 유리 위에 적당한 두께로 코팅하여 그랬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불화 마그네슘이고 이게 불화 마그네슘이라는 코팅막이야. 코팅된 막. 이때 얘의 굴절율이 N이라고 그러면 N. 그리고 이 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유리 위에다가 코팅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밑에가 유리지. 얘가 유리야, 유리.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특정한 파장 람다의 빛에 대해 무반사가 일어나게 하고자 한다. 무반사.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간섭에 의하여 상쇄 간섭이라는 게. 알겠어요? 간섭에 의해 상쇄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야. 불화 마그네슘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면 최소 두께는 얼마가 되냐? 요건 얼마가 되냐? 요걸 D라고 놓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수직하게 빛을 쪼여. 이렇게 쪼이면 이렇게 들어가서 불화 마그네슘 코팅막에서 한 번 이렇게 반사하고 더 내부로 침투해서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반사된다. 그 말이야. 요게. 그래서 이게 소한 매질, 여기가 밀한 매질, 여긴 더 밀한 매질이 돼. 그러면 요게 고정단 반사, 여기도 고정단 반사. 그러니까 간섭 조건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 왜? 여기서 반파장 차이가 나. 여기서 반파장 차이 나. 2분의 람다 더하기 2분의 람다, 이게 1람다니까 2분의 람다의 짝수배니까 뭐라 그럴까, 간섭 조건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질 않아. 그래서 이런 것의 간섭 조건은 ENT 코사인 R, 이때 R은 굴절각이야. 이것이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 간섭이 생기고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되면 소멸 간섭이 된다. 아니죠. 보강 간섭이 된다. 이렇게 됐거든. 근데 수직으로 입사했네.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했다는 얘기는 입사각이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1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END는 요거 2분의 람다의 제일 작은 홀수는 1이지 1.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막 두께 D를 구하라고 그랬지? D는 이거 내려가면 2n 내려가면 얼마야? 4n분의 람다다. 이 있을까? 있죠? 당연히 2번. 이렇게.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아실 수 있겠죠?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이게. 잘 알아놓으세요. 자, 지우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아래 그림은 놀이기구의 일종인 자이로 드롭이다. 빠른 속력으로 낙하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이 놀이기구는 확실한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하다. 왜 빠른 속력으로 낙하하냐면 중력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속도 G로 낙하하는 거야. 이 놀이기구에서 쓰이는 브레이크는 다음 전자기 법칙 중 어느 법칙의 응용에 가장 가까우냐.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물체가 이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온다 그랬거든. 이게 중력. 그래서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이 돼. 점점 속력이 빨라져. 그러면 브레이크라는 용어는 얘를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힘이나 뭐 이런 걸 작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 힘을 상쇄하게끔 해야지 속도가 늘어질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얘는 이 자이로 드롭에서는 이게 변화하는 자속이 요 통과하는 자속에 변화를 생기면은
뭐라 그럴까?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면은 기전력 V 입실론이 마이너스 d 파이 dt가 되고 얘가 어떠한 경우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얘가 마이너스 BLV 꼴로 나타난다는 말이야. 어떤 때. 근데 이게 V라면 F는 ILB 꼴이죠. 꼴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요 BL 꼴에서 따라서 요것이 요 힘이 작용되어지는 이쪽 내려가는 힘에 반발하는 이 힘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패러데이 법칙이고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오는 얘기고 렌츠의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의 마이너스 부호를 설명하는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과 항상 렌츠의 법칙은 같이 가. 얘는 크기만 나타냈다면 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크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이거야.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여기 전자기 유도 법칙은 없지만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은 3번 항으로 존재했지? 그러니까 그 답이 정답은 3번이다. 이거 뭐 보는 순간에 이렇게 탁 들어와야지 가우스 법칙이라든가 쿨렁 법칙 안 되잖아요. 암페어 법칙 아니잖아. 어떤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안 되잖아 이거.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지요. 쉬운 문제입니다. 그림이 있고 그래서 뭐 면적만 길지 내용 난이도는 아주 낮은 거다.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이거 보자. 길이가 30m고 재료가 금속인 주 날개를 가진 경비행기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의 자기장 성분이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인 곳을 지면에 평행하게 날고 있다. 야, 여기까지. 지구가 동그랗게 그리지 말어.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잖아. 에?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할게. 이게 지구야. 이걸 무한히 그리면 평편이 되지. 이게 지구란 말이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이 형성돼 있대. 이렇게. 예. 이게 남극 쪽에서는 나오고 북반부에서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걸려 있는 공간에 길이가 30m인 비행기가 날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30m인 비행기가 있다는 거야. 날아간다. 그때 이 비행기가 진행하는 속력 V값이 얼마냐? 300m/s다 이럴 때. 요 날개와 요 날개 끝 사이에 전위차의 근사값을 구해라. 조금 아까 얘기한 패러데이 법칙에서 그걸 변형하면은 이런 게 나와. V 입실론이 마이너스 BLV. 그런데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줘서 그냥 크기만 따지면 되니까 BLV로 계산해 보자. 그럼 얼마야? B는 자기장인데 자기장이 0.6에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 곱하기 L이 30m 그 다음에 속력 V는 300m/s 이렇게 되는 거든.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0을 지워. 0 하나를 지워버리고 3 하나를 지워. 그러면 3, 6, 18에 아니 이거 3, 3은 9. 요거랑 요거랑 하면 900이거든. 요거는 900이지? 900. 그 다음에 6, 54. 5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에? 에. 그럼 이거 얼마냐면
맞죠? 예. 그럼 이거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4세기가 여기서부터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여기지? 0.54가 나오네. 그래서 0.54 볼트다. 0.54 있어요? 없죠? 근데 근사값 구하라 그랬잖아. 근사값. 0.54에 근사한 게 얼마야? 2번. 0.5가 되겠지? 알겠죠? 요 수식이 나와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자, 10번. 원자의 전자 상태를 나타내는 양자수는 주양자수 n, 궤도 각운동량 L, 궤도 자기양자수 ml, 스핀 자기양자수 ms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양자수가 n이 5인 상태수를 구하라. 자, 이거는 상태수는 주양자수가 있을 때 2n의 제곱이야. 이거 어때? 2배의 5의 제곱. 얼마? 2에다가 25를 곱하지? 그럼 50 이렇게 돼. 답이 3번이다. 이거는 내가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 이론편에서 설명할 때 다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부분을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라고. 예.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상태수를 구하라. 그러면 주양자의 2n의 제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더라. 자, 그 다음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11번. 어떤 경사면 꼭대기에서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출발시켜서 물체가 경사면의 바닥에 도착할 때 물체의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속력을 재려고 한다. 다음 보기의 세 경우를 바닥에서 질량 중심의 병진 운동 속력이 큰 것부터 나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기술 고시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야. 에?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강체 역학편을 참조하면 돼. 그대로 문제에서 준 조건을 따라가 보자고. 이렇게 경사면이 있어.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있어. 꼭대기에서 출발하는데 얘네들 보면 공, 여기도 공, 여긴 고리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진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얘는 굴르면서 진행을 하거든. 이렇게 굴러가면서 미끄러져요. 보통 보면. 그래서 굴러갈 때와 그냥 무게중심이 진행할 때, 무게중심이 진행하는 속력을 VCOM이라고 놓고, 얘가 회전하면서 굴러갈 때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H라고 놓으면, 이걸 직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는 거야. 처음에 에너지가 언제나 mgH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새끼가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더하기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COM의 제곱 이렇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큰 것부터 얘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커야 돼. 그런데 보면 얘는 다 일정한 값이잖아. 얘가 일정한 값이야. 그러려면 얘 일정한 값인데 얘가 크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작아야겠지.
얘가 작은 순서를 써라 그런 얘기거든. 그럼 A의 값을 찾을 때 오메가들은 다 똑같으면 결국 A의 I 값은 얼마냐? A. 뭐라고 그랬어? 속이 꽉 찬 공, 속 찬 구는 5분의 2 MR의 제곱이야. 속 찬 구야. 이런 거 외워놓은 거 놓아야 된다는 얘기지. B. 이번에는 MR인 텅 빈 공이다 이거야. 텅 빈 공. 이게 I는 3분의 2 MR의 제곱이야. 이거는 텅 빈 공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텅 빈 공을 다른 말로 구 껍질, 다른 말로 구 깍지, 이 다 같은 말로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의미 파악 하시면 돼요. 그 다음 C는 뭐냐면 고리래, 고리. 고리일 때는 그냥 MR의 제곱이야. 이게 제일 커. 이게 고리. 고리는 다른 말로 원환이라는 말로도 출제됐었고, 굴렁쇠로도 출제가 됐었어.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값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된다는 거야. 속찬구일 때는 5분의 2. 요 개수만 찾으면 되지. 그 다음에 텅 빈 공은 3분의 2. 고리나 굴렁쇠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이게 작은 순서로 찾으라고 그랬지? 작은 순서가 5분의 2가 작고 5분의 2, 3분의 2, 그 다음에 1. 이게 순서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A, B, C 순서가 된다. 예. A, B, C 순서가 된다.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 1번이겠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중요한 거야. 미끄럼 없이 굴러 내려온다. 미끄럼 없이 굴러 내려온다. 미끄럼 없이. 이거 시오타 빠졌지? 굴러 내려온다. 네, 미끄럼 없이 굴러 내려온다. 그러니까 미끄럼 없이 굴러 내려오니까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오니까 각속도도 존재하고 무게중심 방향의 선속도도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 고시에도 자주 등장하는 5급 문제에서 옛날에도 이거 문제를 많이 이렇게 출제했던 거를 7급 공무원 시험에다가 이렇게 득하니 넣어놨어. 이 강체역학 공부 안 해놓은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들 정리해 놓으세요. 네,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행성의 표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가 그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속력을 탈출 속력이라고 한다. 질량과 반지름이 보기와 같이 주어진 행성 중 탈출 속력이 가장 큰 행성을 구하시오. 단 M2는 지구의 질량이고 R2는 지구의 반지름이다.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지구의 반지름, 행성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을 비교해보고 행성의 반지름과 지구의 반지름을 비교한 것을 표로 이렇게 쭉 1, 2, 3, 4로 나열을 해놨다.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잠깐 봅시다. 탈출 속도를 얘가 뭐라 그랬냐면 escaping velocity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라 그랬냐면 탈출 에너지식에서 반지름 R이 R일 때의 값이라고 했어. R일 때의 V값이라고 했어. 그럼 탈출을 하려면 전 에너지가 0이어야 되고 얘가 2분의 1 MV 2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항이 되니까 이거는 결국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MV2의 제곱은 R분의 GMM인데 여기서 지표면에서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반지름 R이 지표면의 반지름으로 바뀌는 거야. 대문자 R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탈출 속도야. 그럼 양변에 M을 지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V2는 얼마냐면
R분의 2GM 이렇게 써주고 루트를 씌우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이걸 루트 R분의 2GM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미련한 사람이지. 이건 루트도 필요 없고 2G도 필요 없어.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 이거는 R분의 M의 비율만 계산하면 돼. 만 계산. 그럼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자, 1번부터 가자. 1번부터 R이 얼마? 여기 써 있잖아. 계수만 써, 계수만. 2분의 2. 2번은 2분의 1. 2분의 1분의 2. 3번은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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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번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이거 계산하는데, 이거 1. 이거 계산하면 4.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 이거 계산하면 1. 이렇게 되네? 예.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거 골라라 이거냐, 이거. 2번. 답이 2번이더라. 이렇게. 손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라, 그 말이야. 이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둬라. 아. 그래서 탈출 에너지 식에서 이걸 때 갑시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얘는 지표면에서의 발사잖아. 발사 속력. 그러니까 지표면이니까 뭐가 성립되냐면 중력과 만유인력의 공식이 성립이 될 때 mg는 g의 r의 제곱에 mm 이런 식에서 요 m을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g가 남아. 그리고 요게 r의 제곱이잖아. r 하나를 여기다 꽂아. gr은 r분의 gm이거든. 그럼 요게 여기다 대입해주면 r분의 gm이 있고 그게 gr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v2는 여기다 쓸게. v2는 루트 r분의 2gm이지만 이거 계산하기 힘들잖아. 지구 반지름 집어넣고 지구 질량 그다음에 이거 뭐랄까 만유인력 상수 집어넣고 계산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루트 지구일 때는 쉽게 2gr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에? 그래서 지표면에서의 g가 얼마냐면 2 곱하기 9.8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r은 6370km란 말이야. 6370km니까 10의 3승.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11.3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파세크가 나오는데 요 새끼는 11.3 킬로미터 파세크가 된다. 요게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 발사되어야 할 탈출 속도다. 그런 얘기를 수업 중에 이론 설명할 때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중력에 대한 문제는 탈출 에너지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두시자. 오케이? 네. 자, 지우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볼 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좋은 것은 이게 뭘 좀 메모하려고 그러는데 넘어갔다. 그걸 그러지 말고 그 앞으로 피드백 해가서 그거 칠판에 보이는 부분을 탁 정지시켜 놓고 메모한 다음 그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 끊기지 않고 쭉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탁 스톱시켜서 거기 있는 내용을 노트 정리해서 보고 그리고 또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용수철 상수가 2N 파 메타이고 길이가 L이야. 이거 L 이상하게 써있지? 이게 길이 1 같지? 이게 L이야. L. L은 0.4m인 용수철의 양 끝에
질량이 1kg 두 개의 물체가 각각 달려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을 길이가 반이 되도록 압축해놨다가 가만히 놓았다. 용수철이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온 순간 각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요건 요렇게 생각을 해보자. 요걸 그림이 너무 큰데 모델링을 잠깐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렇게 된 스프링 개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얘의 질량은 M이고 얘의 질량도 M이고 얘의 스프링 상수는 K이다 라고 놓자. 근데 얘를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길이의 반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게 압축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압축하고 있었던 손을 탁 내리면 얘는 강력하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촥 움직이다가 이 자리에서 스톱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갔다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지. 그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이 길이가 전체 길이의 반이니까 얘가 2분의 L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로는 4분지 L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역시 4분의 L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두 질량체는 진폭이 4분의 L인 형태로 동시에 이렇게 진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놔야 돼. 그럴 때 진동을 하면서 여기에 왔을 때 제자리 여기에 왔을 때 이 점에 왔을 때 속력을 V, 마찬가지로 이 점에 왔을 때 속력이 V거든. 똑같은 거니까 좌우대칭이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 문제 상황이 아시겠죠? 그럼 이건 몫이 뭐냐? 역시 역학적 에너지 그냥 에너지. 역학적이란 말 뺄게.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게 스프링 탄성 에너지가 뭐 이렇게 할게.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가 같다. 즉 중립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압축되어졌던 점에서의 탄성 에너지와 같다. 2분의 1 질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2m. 그 다음에 속력 V의 제곱. 탄성 에너지 2분의 1 K. X니까 X가 최대한 줄어든 게 L에서 2분의 1이 됐으니까 X가 얼마? 2분의 L. 2분의 L에 이거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이 문제 풀 때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지워버리는 게 나아요. 자, 이건 2m의 V 제곱. 이거로 K에 얼마? 4분의 L의 제곱. 이렇게. 네. 그리고 수식을 대입해. 정리를. 질량이 얼마라 그랬어? 1kg라고 그랬지? 1. 속력 V 물어봤지? V 제곱은 K가 얼마라 그랬어? 2 곱하기 4분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 L가 0.4. 0.4의 제곱이니까 0.1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0.4의 제곱을 직접 하지 말고 0.4를 두 번 써. 이렇게. 그게 더 빨라. 실제로 계산하면.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10이지. 10 이렇게 되거든. 응? 10. 그리고 2하고 10 같은 거는 약분할 생각하지 말고 반대편을 바라보라고. 여기 2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지워지네. 그럼 얼마야? 여기서 V의 제곱은 10분의 0.4 이렇게 되네. 10분의 0.4. 얘는 0.04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요놈은 0.2의 제곱이라는 말이지.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V하고 V 작분시켜. 그럼 얼마야 V가? 0.2다. 0.2 있어요? 있지. 1번. 이렇게. 어떻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잘 모르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갖고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4번.
10N의 힘을 가하면 0.1m가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다. 이런 말은 조건이 스프링 상수 K를 줬단 얘기야. 이게 X분의 F거든. 10N에서 0.1m가 늘어났으니까 10을 0.1로 나니까 100이지. 100Nm/m라는 스프링 상수를 가진 용수철이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수평면상에서 이것과 동일한 용수철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대. 수평면상에서 이것과 동일한 스프링 두 개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0.5kg의 물체를 매달고 0.5kg의 질량 M을 매달고 10N의 힘을 가하여 당긴 후 놨다.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여기서 10N의 힘 F를 가한 다음에 놨다. 이게 늘어났다가 놨을 거 아니에요. 이 물체의 단진동 주기를 구하라. 얘가 10N의 힘을 줬으니까 이만큼 변형이 생겼다가 여기서부터 생겼다가 힘을 제거하면 돌아가지. 그때 항상 여기가 중립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떨어. 문제나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점이거든. 중립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진폭이야. 이게 진폭. 잡아당긴 길이 x가 진폭이 되면서 이 짱쪽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게 또 단진동 주기를 구하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K고 요게 K야. 그럼 합하면 등가 스프링 상수가 직렬일 때는요 반으로 줄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K가 돼. 요게 등가 스프링 상수 K 이퀴발렌트가 직렬일 때는 반으로 줄죠. 그러니까 2분의 1 K가 되고 질량 M은 0.5kg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냥 바로 가죠. 주기 T는 단진자 주기 T는 T 꼴 2파이 루트 K분의 M인데 여기서는 이퀴발렌트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지. 2파이의 루트 K 이퀴발렌트 2분의 1 K M 이게 수치를 대입하면 돼. 2파이의 루트 질량은 얼마냐? 0.5kg 0.5 얘는 2분의 1 곱하기 K 값은 여기서 구했어 100.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계산하는데 2분의 1하고 100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하고 이게 50이야 50하고 얘를 약분하면 이게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00이 돼. 100. 그럼 결과는 뭐냐면 2파이 루트 1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것도 빨리 대가리가 돌아가야지. 2파이 루트 10의 제곱분의 1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바깥으로 나가면 10이고 10분의 2파이 결국 0.2파이 또는 그렇지 그렇게 계산해놨네. 0.2파이 이렇게 찾아서 역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이게 5분의 1파이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본 거거든. 0.2파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스프링을 연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게 진동할 때 스프링의 진자 주기 공식을 아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14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정도 졸업 수준이면 풀 수 있는 문제. 가뿐하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지우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5번. 1기압하에서 물의 온도가 0도씨에서 10도씨까지 올라갈 때 그 부피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게 물의 특성인데요. 물은 물의 특성. 섭씨 4도씨일 때가 밀도가 가장 커. 섭씨 4도씨일 때가 밀도가 가장 크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섭씨 4도씨일 때가 밀도가 가장 크다가 이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얘는 밀도가 가장 크다는 밀도라는 말은 밀도는
단위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러니까 밀도가 가장 크다라는 말은, 이 말은 다시 말로 섭씨 4도씨일 때 부피가 가장 작다 이거야. 가장 작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부피라고 그러면 안 되고, 비체적, 단위 질량당 부피 이렇게 물어봐야 돼. 엄밀히 말하면 단위 질량당 부피. 그걸 거꾸로 밀도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비체적이라는 말을 쓰면 이 말 대신에 비체적. 요건 단위 질량당 부피를 뜻하는 거야. 비체적. 원래는 요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기 부피고 여기가 온도야. 근데 크게 뭐 100도까지가 아니라 0도부터 이게 여기가 0도지 0도부터 그저 10도 정도 한 10도 정도까지만 분포곡선을 따지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5, 여기가 4도 정도 되지. 여기가 4도씨. 요 점이 가장 밀도가 작게 돼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움직이는데 당연히 이런 커브가 움직여지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 여기서부터 부피는 줄어들다가 4도씨에서 최저가 됐다가 다시 증가한다. 정확하게 4번이죠?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다. 오케이? 네. 15번 문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린다고 그랬었죠? 얘가 왜 중요하냐, 얘가. 섭씨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크다라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물이 얼 때 표면부터 얼어요. 표면에서부터 얼어 침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쫙 있잖아. 그럼 날씨가 무진장 추워지면 여기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 여기가 살얼음이 얼어. 살얼음이 얼어서 그 얇은 두께의 얼음만 언단 말이야. 왜 그러냐? 밀도가 큰 물은 가라앉아. 알겠어? 밀도가 큰 물, 다시 말하면 4도씨의 물은 밑에 가라앉아 있고 밀도가 작은 물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도? 4도보다 더 낮은 0도씨의 물만 표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0도씨에 있는 물이 위에 있고 4도씨에 있는 물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25도씨다. 그러면 이게 0도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는 거야. 꽝 하고 얼어. 그러면 0도씨의 물은 밑으로 기어 내려가고 4도씨의 물도 역시 밑으로 내려가지.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또 얼지. 그럼 0도씨는 내려가고 0도씨가 또 내려가. 여기 0도씨가 내려가고 4도씨도 이렇게 내려가. 또 얼어. 여기 또 얼어. 그럼 0도씨가 또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 얼음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지만 두꺼워져서 얼음이 있는 그 밑에는 0도씨고 그 밑에가 4도씨의 물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면에 물이라는 놈은 표면부터 얼어 들어가는데 바로 섭씨 4도씨일 때가 밀도가 가장 쳐서 무겁단 말이야. 단위 부피를 재서 물을 떠서 단위 부피당 무게를 재보면 4도씨의 물이 제일 동일한 부피일 때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간다. 밀도가 많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물이 왜 표면에만 어느냐. 선생님, 물이 얼 때 왜 표면에서부터 얼어요? 밑바닥서부터 안 얼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물이라는 건 말이야. 섭씨 4도씨일 때가 밀도가 가장 커. 그 말은
무게가 가장, 단위 부피당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간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4도씨의 물이 깔아앉아 있다. 그러면 표면하고 접촉하고 있는 물은 온도가 낮은 온도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는 얼음이 온다. 기압이 1기압일 때 0도씨에서 얼잖아요. 근데 점점 얼음이 얼고 나서 밑에 있는 물이 또 밑으로 점점 내려가니까 얼음 두께가 점점 이렇게 아래로 침투하게 된단다. 그래서 온도가 무진장 마이너스 50도, 뭐 시베리아 같은데 마이너스 50도, 60도 이런 이게 무진장 두껍겠죠. 호수의 두께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가보지 않아도 느낌상으로 대략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보자고. 16번. 길이, 이것도 L이라고 그랬다. 이게 L이야, L. 길이 L인 0.6m인 가벼운 실에, 가벼운 실, 그러니까 실의 질량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질량 M이 1kg의 물체가 매달려서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에서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네. 실과 수평면 사이의 경사각이 세타가 30도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이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지. 요거 원추진자라고. 이렇게 돈다. 이렇게 돌아.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잡아볼게. 그림 문제에서는 여기를 잡았는데 우린 여기를 잡을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mg. 이렇게 장력 t.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mr분의 v제곱. 원심력. 그래서 원심력과 장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이게 장력. 그 다음에 이게 mg, 직각이고, 이게 mr분의 v제곱이고, 각도는 얘가 세타죠. 이게 세타니까. 문제에서는 이게 세타라고 줬어. 그러니까 이게 세타잖아. 이게 세타야. 이렇게 돼. 그럼 결국 뭐냐? m의 r분의 v제곱은 mg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네. 뭐야? 거꾸로지, 거꾸로. mr분의 v제곱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mg다. 이렇게. 이거 곱하기 탄젠트 세타하면 mg가 되죠? 네. 뭐 양변에 이제 있는 m을 지워버려. 이런 건 구질구질하니까 지워버리고 바로 간다. 그 말이야. 근데 r가 뭐냐면 r가 요거거든. 요게 r이거든. 근데 L은 이거거든? 이건 여기서 그리면서 찾아보자. 이게 R이고 이게 L이야. 근데 사이각은 이게 세타니까 이게 세타야. 그러니까 R은 뭐야? L 코사인 세타네. 요거는. 그러니까 L 코사인 세타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탄젠트 세타 글자 그대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아니야. 이렇게. 얘가 G다. 이 식에다가 조건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L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V의 제곱에 사인의 세타. 이렇게. 그것이 G다. 이거를 V만 남기고 이쪽으로 이양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수치를 대입합니다. 그냥 바로 L이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가 0.6이라고 했어. 0.6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가 얼마야?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거든. 2분의 루트 3의 제곱. 빨리 하려고 그러다가 실수하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거는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V의 제곱.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거든. 2분의 1. 걔가 중력 가속도 얼마나? 10이라고. 그러니까 10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이래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되지. 이래 놓고.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V 재승. V의 제곱은
2분의 1을 이쪽으로 넘기면 뒤집어서 돌아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 20 곱하기 얘는 올라가 이렇게 곱하기 0.6 곱하기 이건 이제 풀어 4분의 3이네 4분의 3 이제 이렇게 놓고 약분이 가능한 걸 찾아 여기 하니 이거 5지 5 그럼 5하고 0.6은 이렇게 합하면 얼마야? 5, 6, 32가 3이네 3 3은 9지요 근데 이게 V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라는 뜻이야 V제곱은 3 곱하기 3이라는 뜻 아니야? V는 얼마야? 3 쓱 보니까 3번이 있어 이렇게 탁 체킹하고 3번 탁 체킹하고 다음 문제로 탁 넘어가는 거야. 물론 이 그림도 그릴 필요 없지 바로 여기다가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쭈쭈쭈쭈쭈 이렇게 얼마 안 걸려야 돼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알겠죠?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오케이. 그림과 같이 연직 방향으로 세워진 반지름이 R인 원형 모양의 롤러코스터 궤도 위를 롤러코스터 차량이 달리고 있다. 무사히 한 바퀴를 돌기 위한 최저점에서 롤러코스터 차량의 최소 속력 V0를 구하시오.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나온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얘가 바닥에 이게 점질량이라고 생각해. 바닥에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V0로 속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래. 맨 위에 있는 저 얘를 보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속력을 하는데 그때 속력을 V라고 놓고 여기서는 아래 방향으로 mg라는 힘과 윗방향으로 m의 r분의 v제곱이라는 원심력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구심력과 구심력이 mg다 뭐 이렇게 같다 그런 말로 써야 되지만 그가 문제 풀 땐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따져주는 게 더 쉽다 그랬어. 그래서 중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므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그랬으니까 mg는 m r분의 v제곱은 mg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반지름을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거 대문자 r로 바뀌네 이렇게. 그러면 m이 없어져. 이거 놔둬 그냥. 그냥 놔두라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력, 보존 법칙. 맨 위에 있는 에너지 얼마? mg2r.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2r이거든. 이거는 2r 더하기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이거는 아래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의 v0의 제곱. 그럼 m이 다 약분되잖아. 2gr, 예? 2gr 플러스 2분의 1 v제곱 이꼬로 2분의 1 v0의 제곱. 양변에 다, 자, 그런데 이거 v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서 보여. v제곱은 gr과 같아. v제곱은. 그러니까 2gr 플러스 2분의 1 gr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것이 2분의 1 v0의 제곱. 다시 한 번만 하면 요거 gr로 묶어. gr로 묶으면 요건 2가 되고 요건 2분의 1이 되고 역시 요건 2분의 1의 v0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얼마냐면 2분지 4 더하기 1이니까 2분지 5야. 그러니까 2분지 5gr이 2분의 1 v0의 제곱이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2분의 1 없어지고 v0는 루트 5gr 이렇게 되지. 이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지. 3번 초이스.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다시 그릴 필요 없지. 내가 수정만 몇 개 하고 여기다가 여백에다 빨리빨리 써서 정리할 수 있죠? 1분 이내 타닥타닥타닥타닥 해가지고 쭈삣쭈삣거리면 시간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놔야 돼. 유형이 그렇단 말이야.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 이런 문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되지만 예상 이렇게 돼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최소로 안전하게 돌으려면 얼마냐? 이거랑 똑같아. 에? 역시 2분의 5R이면 되거든. 이 높이가. 그런 문제. 그런 것도 다 여기와 같은 유형의 문제다. 그런 걸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18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을 가진 공이 줄에 매달려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줄을 갑자기 잡아당겨서 이 등속 원운동의 반지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줄의 장력은 몇 배로 증가하느냐? 단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 요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거야. 난이도가 높아. 요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질량을 가진 공이 줄에 매달려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도는데 여기 있는 물체를 잡아 당기는 장력 T는 여기서 당기는 장력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당기는 장력이. 이건 대롱이죠, 대롱. 대롱을 이렇게 놓고 대롱을 이렇게 놓고 그 속에다가 코르크마개를 꼈다가 이렇게 돌리는 고등학교 실험 문제야 이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확 잡아당겼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게 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야. 확. 그랬더니 반지름이 절반으로 줄었대. 얘가 반지름이. 네? 이게 반지름이 R이었는데, 맨 처음에 R이었는데, 반지름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반으로 줄었어. 그때 장력을 T'이라고 하지. 2분의 R일 때. 2분의 1 R일 때. 그럼 이건 뭐냐면,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가군동량 보존법칙과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가군동량, 이걸 주축이라고 해요. 주축 상태에서의 가군동량 보존법칙. 그래서 L 이꼬로 I 오메가 이와 같은 상황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L1과 L2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L은 뭐냐면 다시 MRV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MR1, V1, MR2, V2 이렇게 놓고 먼저 보면 양쪽에 M이 없어지지. 여기서 R2가 R1의 반이 됐다지. 그러니까 R1, V1은 놔두고 이 새끼가 2분의 1 R1이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V2야. 그럼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다며요. V2는 요건 R1과 R1이 없어지. V2는 2V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V2는 2V1이더라. 그거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 2배가 되고 반지름이 반이 됐다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서는 얘가 빙빙 돌 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 MRV 제곱하고 연결을 지으면 장력 T는 M의 R분의 V 제곱이고 장력 T'은 M의 2분의 R의 2V의 제곱이야. 조건을 따져보니까 다 구했잖아, 우리가. 처음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나중 상태는 반지름이 반으로 되고 속력은 2배 됐으니까. 이걸 풀어내면 돼. M의 R분의 V의 제곱 해주고 계수만 따지면 이렇게 되지. 2분의 1에 2n가 4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건 뭐야? 1분의 4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결국 8이야. 8. 그 다음에 M의 R분의 V 제곱. 이게 T거든. 그러니까 결국 8T지. 따라서 T분의 T'은 얼마냐? 8. 근데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군동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주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어. 가운동량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도 존재한다. 매년 나와, 매년. 가공동량 보존 법칙은. 매년 나오더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공동량 보존 법칙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면 의외로 가공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알아두자 이거지. 예. 좀 어렵지만 판단 잘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보시죠. 진동수가 480Hz의 소리급세를 물이 담긴 관이소에서 울리면서 음속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물의 높이가 관의 꼭대기로부터 각각 10, 45, 80일 때 공명음을 들을 수 있었다. 공기 중에서 소리 속도. 내가 이거 저기 뭐야, 저 이론 설명할 때 이거 얘기해 드렸죠? 이렇게 실험해 봤다고. 이렇게 해서 고무 호스를 이렇게 잡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이 여기까지 같은 높이로 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뭐라 그럴까, 유리관은 고정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고정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생긴 소리급세를, 공명통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공명통을 들고 있는 사람. 이게 여러 명이서 실험해야 돼. 공명통을 들고 요렇게 해서 요 소리급세를 때릴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명이 되는 점을 체킹하기 위해서 사인펜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그럼 벌써 두 사람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호스를 잡고 밑으로 내려서 바켓스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내려가니까. 그럼 세 사람 아니야, 벌써.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전체의 실험을 진행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럼 4명 아니야? 그러면 한 사람이 남잖아. 에? 농땡이꾼이 어느 집단이도 있거든. 5명씩 한 조로 이루는데, 농땡이꾼한테는 여기에 채울 물을 떠오게 시키면 돼. 야, 너 주전자 주고. 야, 이 새끼 너 주전자 갖고 가서 여기 가서 물을 가득 채워 갖고 와라. 그 새끼는 노가다 하는 거지, 노가다.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여기 가서 물을 떠와. 그럼 됐어, 수고했어. 너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라. 자, 준비. 그러면 여기서 소리곱슬이 잡고 딱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에? 이렇게 잡고 있고, 이 줄 잡은 사람도 이렇게 딱 있어. 이렇게 잡고, 포켓스 앞에 딱. 시작! 그러면 여기서 딱 쳐. 그러면 소리급세가 땡! 하고, 여운이 길게 쭉 흘러. 그럼 얘를 갖다 푹 내려가지고 물을 팍 쏟아. 그럼 물이 막 솟구쳐 내려오니까 물 수위가 팍 내려가거든. 얘를 너무 천천히 내리잖아. 그러면 너무 천천히 내려가지고 소리급세가 다 끝날 때까지 공명점을 못 찾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꽉 해서 푹 내려서 콱 할 때 얘가 쫙 내려가는데, 이 문제에서 보듯이 여기까지 10cm 되는 곳,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인 곳에서 한 번 공명이 울었다는 거야. 왕 하고. 그러면 다시 올려야 돼. 실제로 다시 올려서 여기까지 채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리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미세한 점을 잡기 위해서 조금씩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점을 잡는 거야. 정확한 점이 여기더라. 아, 여기구나. 여기 점을 딱 잡아. 그 다음에 계속 팍 내려. 그럼 얘가 쭉 내려가면 얘가 이거에서 쭉 내려간다고. 그래서 두 번째 공명점을 찾았던 게 45cm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일 때 두 번째 공명음이 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마킹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공명점을 해서 또 값을 찾았더니
여기 관측된 거 확인, 오케이. 여기 관측된 거, 오케이, 확인. 그 다음에 여기 관측해서 세 번째 공명점을 찾아다녀. 여기가 80cm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80cm. 이 말은 얘가 아예 여기서부터 0의 눈금을 갖고 이렇게 눈금이 있는 관을 갖고 실험했다는 얘기야. 이걸 잰 게 아니야. 이렇게. 눈금이 있는 유리관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소리굽쇠를 탁 쳤을 때 땡! 이 점이 여기야. 땡! 이렇게 울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난 이게 실험했던 게 아주 생생해. 그 기억이. 자, 그럼 이게 정상파지, 정상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두 번째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이렇게 되면 정상파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파장이야. 파장.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출발됐대. 이게 한 파장이잖아. 한 파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파장은 얼마야? 80 빼기 10. 맞죠? 80 빼기 10. 얼마야? 70.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고치면 얼마야? 0.7m. 그래, 공명음을 들었다 그랬잖아. 진동수가 얼마? 480. 그러니까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이 0.7. 진동수는 얼마? 480. 그럼 공 하나를 버리니까 7 곱하기 48 아니야, 이거. 이런 게 잘 안 돼. 근데 빨리빨리 연습을 해봐야 돼. 7, 8이 56인가? 5 올라가. 4, 7이 28. 그러니까 32. 326. 있어요? 없나? 잘못 계산했나? 7, 8이 56. 4, 7이 28. 왜 이게 19번 336 다시 한번 볼게. 7, 8이 56 4, 7이 28 6에 3에 300 오케이 336 326이라고 그랬지? 멍청하게 이거 계산이 잘 안 돼서 336 1번 있잖아요. 이렇게 19번 됐죠? 그래서 실제로 말이야 이런 걸 갖다가 막 암산으로 해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여백에다가 얼른 쓰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48 곱하기 7 이렇게 해갖고 7, 8이 56에 4, 7이 28 그래서 336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걸 암산으로 하려다가 나처럼 320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 정확하게 하면 그냥 1번이 다 툭 나왔을 텐데. 그것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을 할 때 좀 여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빠른 길이다. 오케이? 재미있는 기주, 이걸 뭐라고 그랬어? 기주공명 실험이라고 그랬어. 기주공명 실험이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20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상기체를 등원 압축하여 부피를 반으로 줄이는데 200줄의 일이 필요했다. 부피를 8분의 1로 줄이려면 얼마의 일이 필요하냐? 이것도 역시 연력학 제1법칙이네.
연력학 제1법칙에서 Q 이꼬로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거는 이거랑은 상관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일의 정의, 일의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네. 일은 인테그랄 PdV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등원 압축이라고 그래서 등원 압축. 등원 압축. 그럼 이건 이상기제 상태방 정식에서 P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P는 V분의 nRt야. 그러니까 이게 dV 이렇게 되지. 1부터 2까지. nRt는 상순위가 바깥으로 나가. nRt. 나가고 인테그랄 V1분의 인테그랄 V분의 dV의 1, 2야. 이건 ln 적분으로 간다 그랬어. nRt ln V1분의 V2 이렇게 되거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부피가 반으로 줄어든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가 1일 때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nRt ln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얼마래? 200줄이 필요했대. 200이래. 이게 200이래.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8분의 1로 줄인데 여기서 W라고 그럴게. W는 nRt ln 얘가 8분의 1이라는 거야. 8분의 1. 이렇게. 8분의 1. 이때 W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nRt의 nn 얘는 2의 마이너스 3승이야. 엄밀히 말하면 2분의 1의 3승이야. 그러니까 이거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3nRt의 ln 2분의 1과 같아. 그런데 지금 구한 요거에 nRt 2분의 1이 이거 뭐라 그랬어? 요게 문제에서 요게 200줄이라고 줬거든. 그럼 3을 곱하면 얼마야? 600줄이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일 때는 그냥 맨날 P 델타 V만 나오는데 대학 과정은 이렇게 적분, 미소 값을 취해서 적분 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에 관한 문제가 존재할 때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열도 20문제 항에 두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형태를 우리가 잘 봐야 돼. 연력학 1법칙. 결코 소홀하게 할 수가 없다. 네. 이게 이제 2007년 네. 국가직이었다.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대략 몇 문제나 맞힐 수 있었을까? 네. 다 맞춰야 된다. 다 맞춰. 한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다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반복해 보시고 잘 모르는 내용은 개념부터 이론 설명부터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면서 다 보시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외워라 그런 얘기는 이제 외워놓고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훈련이 되는가 자꾸 훈련하고 몇 개월 고생하시면 물리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08년도 국가직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